우리 쉬는 시간 없고 바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시간 넘으면 오바차지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해야 되고요. 2부 순서 바로고, 서귀포 감귤인데요. 제가 직접 땄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팔라고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리고 싶어요. 먼저 강사님, 저 귤 꼭 좀 먹어보고 싶어요. 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 먹어보고 싶어요 라는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자, 그럼 경매입니다. 자, 얼마부터 사실래요? 자, 지금 이거 한 박스 원래 25,000원인데 자, 프리미엄을. 자, 이거 하면서 진행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10개월 때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와 20년 넘게 살았고요. 엄마를 만난 건 24살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랑은 이야기를 안 하셨고 혼자 생각으로 저에게 전화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고로 새아버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집으로는 찾아오지 말고 밖에서만 따로 만나고 헤어지래요. 명절에도 오지 말고. 34살인 저에게도 가끔은 엄마가 필요한데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새아버지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뒤에는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 구겨 넣었어요. 읽어봐 주세요. 많은 햇빛을 받지 못해서 지혜로움이 극대화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아주 잘 알게 되신 것 같네요. 그나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 계세요? 그래요. 제가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안 가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그분이 오시지 말라는데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 엄마랑도 연락하지 말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엄마는 선생님한테 그런 애정이 여전히 있나요? 근데 저희 엄마는 조금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 매정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은 안 하시는 성격이 원래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선생님은 되게 따뜻하신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좀 잔정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래요. 일단 귤 한 박스 드릴게요. 저거.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 귤을 갖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댁을 찾아갑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좋은 비닐하우스가 선생님한테 생기길 바랄게요. 네. 더 이상 귤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나갈지는 몰랐네요. 원래는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랬거든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 박스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새롭게 가진 취미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 세탁해서 널고 또 개고 입는 거.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저 같은 그런 취미를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빨 옷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 널어놓고 가세요.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혹시 손 드실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면 좋으니까. 못 드신다면 네네. 마이크 한번 주셔요. 그 대상이 누군지 얘기하실 수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네. 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회사예요? 아니요. 가족? 네,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알겠네요, 누군지. 뻔해 10중 8구 그놈이야.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잖아요. 계속 살아야 한다. 아니면 살고 싶다. 그러면은 몇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1번. 전에도 드렸던 얘기긴 한데 여러분 이 공간이 꽤 넓죠. 공간이 넓은데 조명을 다 끄면은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조명을 다 꺼버렸어요. 완전 깜깜해요. 그러면 이 안에는 공간이 있으나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공간의 개념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옛날에 하우스 모델 하우스 가봤는데 펜트하우스라는 데를 구경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게스트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주인이 이렇게 아파트에 있는데 손님들이 막 여러 분 왔어요. 근데 화장실이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쓰기가 좀 어때요? 좀 여자분들 좀 예민하신 분은 좀 그렇잖아요. 막 이거 나 담배 태워야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전자담배로 바꿔야 되나 나 이거 진짜 또 다음 사람 왔는데 막 또 저 언니 들어갔다 나왔는데 담배 냄새 나고 막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담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소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대변 냄새가 나기도 해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달려 있을 뿐이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좋은 냄새가 몸에서 나와요. 나에게도 나오고 너에게도 나오고. 근데 유난히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냄새도 관리하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관리하고. 근데 그거를 잘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게스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집에 공간이 넓어서 화장실이 여러 개면 그 사람하고 한 공간 안에 살아도 그렇게 막 그 안 좋은 냄새를 맡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공간은 언제 생기냐? 빛이 시작되면 공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빛은 뭐냐면 깨달음이래요. 사람이 지식도 그렇고요. 지식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되게 차분해져요.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아야지 어둠 속에서 갈 길이 보이고. 근데 당황하잖아요. 눈에 조리개가 닫혀가지고 더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막 이게 생기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조급하잖아요. 그럼 많이 놀래요. 놀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화를 내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런다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놀랐고 당황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착하잖아요. 그러면 화내고 자기한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생각해도 좋은 엄마는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빛을 선생님 마음에 쬐이셔라. 빛은 깨달음이고 인간은 어떨 때 깨닫느냐면 세상의 좋은 원리들을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자기 마음에 빛이 착 오거든요. 그걸 자주 하다 보면 공간도 열리고 선생님 마음에 충격 완화 장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아우,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얼마나 그랬으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좀 너무 안 됐으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탁 보듬어 줘가지고 목을 졸라버려야지. 이런 어떤 사랑의 느낌도 생기고.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되게 긴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긴민하게 말하고 선생님이 또 선생님을 자학하고 이 패턴에 싹 들어가면 정신에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도움이 좀 됐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귤 살래요?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되게 냉정하네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성격인데 딸이 초긍정 엄마라고 합니다. 50세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인이 보내준 카톡에서 김창욱 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빠짐없이 찾아서 듣다가 어느 날 우울증 증세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에게 말로만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더 있어요, 내용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시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 김창욱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강의 주제로 시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창옥 시. 와, 카피 엄청 좋은데요. 창옥 시, SEE 시리즈입니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제가 써야겠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써야 되겠네요. 너무 좋네. 창옥 씨. 저는 이분이 우울증 나은 게 놀란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놀랍네요. 창옥 씨.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최근에 뭘 느낀 줄 아세요? 직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좀 하는 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나 기획력이나 무슨 어떤 분은 디자인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놀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회사를 경영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직원이나 팀원한테 자 이렇게 해요 이거 해요 라고 해도 그만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팬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돈도 안 받고 내가 오다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기획보다 더 넘어가서 이걸 하지? 그때 딱 느낀 게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건 뭐 같으세요? 예? 맞아요. 너무나 식상한 말인데 사랑인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것이 인간의 모든 어떤 행동력과 건설력의 근원이구나. 좋아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걸 넘어서서 뭔가 감동을 주는구나. 그 되게 감동받았어요. 뭐 디자인도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기획력도 주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딱 아까 처음 보고 감동이 보다 더 강력한 마음이 뭐가 들었냐면 이걸 나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생긴 분은 절대 이런 카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번 힘든 강을 건너 보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힘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이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축하드려요. 네.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 자, 우리 두 분.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저 기억하시죠? 못하시나? 아니 저번- 저랑 사귀었던 사람이면 말하지 말아요. 저도 지금 뭐 긴가민가 하니까 아. 지금 뭐 저번 달 강연 때요. 음, 제가 마지막 사연 채택돼서 음. 교수님께서 그 표를 주셨어요. 아. 맞다. 그래서 저희 딸하고 그때 그 아. 문제적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고서 되게 힘들어 했다고. 그런데 그 큰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가출을 해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큰 딸은 자기가 나온 전공과를 살리려고 했다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나와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너무 많은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제가 독립하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서.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고 자기 앞에 길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좀 주세요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이가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저의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것 같이 아니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를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시기도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조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도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거나 그러면 아이가 그것이 그 시간이 제일 단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는데도 엄마도 속도 속이 아닐 텐데 나를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엄마도 마음이 다급하실 텐데 엄마도 저 또 맛있는 걸 차려주려고 하고 그러니 내가 얼른 이 시기를 끝내고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엄마가 우리 집 상황 알아 몰라? 엄마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해. 물려볼래? 너 김창욱 강사님 강연 와. 알았어? 너는 선생님한테 상담받아야 돼. 제가 상황이요. 네. 이렇게 혼자서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대출 받은 것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신체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그럴 수 늙었다는 있죠. 것도 느끼고 이번에 직장을 새로 들어갔는데 음. 젊은 것들한테 일 배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리직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제가 그걸 당하니까요.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집에 와서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롭고 자유롭고 싶은데 얘는 집에서 쳐놀고 있지. 쳐. 여기에서 엄마의 심리 상태가 이 쳐라는 단어 놀고 있지가 놀고 있지에서 엄마의 어떤 그런 맛 느끼겠네요. 자, 근데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을 보면 내가 관리자로서 시켰을 때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이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이니까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 지랄을 하고 내가 살고 있네. 짜증나 자존심 상해. 이럴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야 비로소 삶의 본질을 배워간다. 전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인간이 삶에 대해서 교만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삶의 바닥을 처음부터 배워가자 라고 하는 마음을 선생님이 잡수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에 경력도 있는데 그런 티를 전혀 안 내고 오히려 정말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가면서 배우려고 하네. 저 사람 진짜 저 언니 너무 좋다. 진짜 좀 나이는 처먹었지만 처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나이는 먹었지만 하고 나이는 처먹었지만 하고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언니는 정말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정말 진정한 리더십과 직장에서도의 인정과 사람 사이에서도 선생님은 진정한 인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래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딸은 어차피 그 시기가 필요한 거다. 지금 아이가 방황해야 될 시기,
아이가 지금은 놀고 정신없이 그래야 될 시기가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내 경제적인 범위 안에서 해주고, 어? 오히려 딸 방 이렇게 보고 이게 돼지우리야 뭐야? 어? 이게 돼지우리냐고 뭐냐고. 요즘 돼지도 깨끗해 이거보다. 알았어 이년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엄마가 와서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방도 치우면서 말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딸이 그런 걸 탁 보면서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우리 엄마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서 맞는 말로 딸이 돌아서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더 엇나가요. 그럼 막 집에서 담배 피고 막 방에서 막 엄마 잿더리 비워야 되고 막 화나니까 엄마한테 상처 주려고. 또 상처 엄마한테 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착한 애들은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 또 구속으로 또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못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강연도 들으시고 영상도 보고 어머니만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서 가셔요. 지금은 어머니도 어떤 사랑이 필요할 때니까.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기면 또 어머니의 열로 어머니도 작은 비닐하우스를 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식의 비닐하우스가 되어주는 게 더 가깝지 자식이 부모의 비닐하우스가 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가 하루 이틀이라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 애고 아이는 어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난 아이에게 상처도 준 게 있고. 제가 우리 큰아이들 키우면서 상처를 그러니까 뜻하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뜻하지 않게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상처들 때문에 애가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서 못 나오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상처를 제가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 상처를 이렇게 너 그래서 그러니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얘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면 다시 또 헤집어 놓는 게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지금은 네가 방황해야 될 시기인 건 아는데 뭐든지 도전해봐. 학원도 다녀보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 좀 해봐. 뭐든 얘기하면 할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말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숨막히고 답답한 근데 거예요. 그렇게 결국 딸이 잘못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될 딸이었으면 엄마가 여기 온다고 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아이가 뭔가 자기 마음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온 거지.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 그런 얘기를 막 말로 계속해서 뭐 엄마가 그래서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가끔 편지 한번 쓰고 겨울에 그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전 패딩이라고 생각해요. 롱패딩 같은 거. 지금 너무 추운 거 입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좋아하는 패딩 브랜드 뭐예요? 브랜드를 잘 몰라서. 착하네. 브랜드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저 나이 때 되면은 막 그런 패딩 브랜드 알고 막 뭐 몽클리어 사줘라 뭐 지가 산악인도 아닌데 그런 거 두꺼운 거 쳐입으려고 지랄 연병들 하는데 엄마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우리 친구는 좀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고 저도 한 달 반 넘게 이제 쉬면서 이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친구랑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우리 친구 올해 몇 살이죠? 23살이. 23살. 군대는 군대래. 뭔 소리야 이게? 귤 좋아해요? 귤 좋아해요? 귤? 네. 귤 좋아해요? 네. 그럼 제가 친구 이름으로 친구네 집에 귤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 지금 오늘 2박스 나갔어요 지금. 땅 팔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디스크인데 엄청 많이 딴 거예요 지금.
엄마들도 아빠들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방황할 기회. 아이들이 아이의 공간에서 조금 지쳐서 넘어져 있을 그 시간과 공간. 거길 좀 다그치지 말고, 그 시기가 절대 헛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시기를 자녀들에게도 좀 줬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어른들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 조지지 말고, 그래, 내 영혼이 이러할 때가 있구나. 지금은 내 마음이 이렇게 한없이 자빠져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이 이렇게 할 그때가 있구나. 그때는 그렇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관용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너무 다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다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벗어나면 당연히 다음에 그 계절이 오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작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엄마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자신에게 좀 관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좀 잘 못하면 어때요? 잘하고 못하고보다 우리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좀 잘 못해도 괜찮고, 네? 너무 순서로 숫자로 인간을 수직적으로 논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게 딱 온다고요. 네.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엄마도 엄마에게 관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겨울 되세요. 부디 넉넉하지는 않아도 햇빛은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